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냐, 이걸 주로 다뤄왔는데, 사실은 그 뒤에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 요게 이제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을 통보합니다. 그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보 시에도 우리가 보통 해고할 때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사유를, 그리고 시기를. 그런데 계약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게 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도 이 근로기준법 27조, 즉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만약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게 되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게 다투어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판례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이제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이고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십니다. 계약을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 조항이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인 것을 확인한다. 우리 서로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규정에 갱신기대권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퇴사로 한다. 이런 식의 계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갑과 을이 있었고요. 요 갑과 을이 각각 갑은 이제 2018년도 8월 14일자부터 9월 13일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이미 고령자입니다. 만 64세에 입사를 하셨고요. 자, 을은 2015년도 1월 10일부터 계약을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11차례 계약을 반복을 했고요. 한 2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을 해왔습니다. 이미 입사할 당시에 만 66세 그런 나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이제 취업규칙이 있어요. 자, 이 취업규칙을 보니까 재계약은 평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만약에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점수가 70점이 안 되게 되면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갱신할 수도 있다. 즉 이제 금평가 해보고 나쁘지 않으면은 갱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취업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근무평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평가에 따라서 70점이 안 되게 되면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복무 규정에 대한 어떤 기준, 근무 태도에 대한 기준, 자, 지시사항에 대한 이런 기준들, 민원 발생에 대한 기준들, 동료와의 화합에 대한 기준들, 출근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건강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무평가 자체를 해보니까 이 갑과 을이 이제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점에 안 된 거죠. 그리고 기준 미달한 것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근무평가를 나쁘게 준 게 아니고, 실제로 무단 이탈이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근무 중에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준이 미달이 된 겁니다. 이걸 요리해서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이걸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보할 때 구두상으로 통보한 겁니다. 말로 통보한 거죠.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 겁니다. 자, 두 가지 행점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케이스는 갱신기대권이 있냐 없냐, 요거는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험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갱신기대권이 있다란 전제하에서, 그러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면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연 이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을 어떻게 할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증명 책임의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갱신거절 통보도 서면으로 즉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이걸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게 되면 이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다투진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죠. 이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갱신 거절은 다시 나오지만은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와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뭐 사업 목적과 성격, 여건, 뭐 지위와 담당 직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앞부분에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이 갱신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큰 틀에서는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를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징계해고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 케이스는 징계해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해고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 해고의 사유가 있냐, 그 다음에 해고의 절차를 밟았냐, 이걸 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갱신 거절도 이게 징계 해고의 모양새는 아니지만 뭘 보는가 하면 이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 통념상, 자,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큰 틀에서는 계약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요건이 들어가겠죠. 그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자, 이런 파트들은 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등장하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의 체결 경위, 그 다음에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그리고 운영 실태, 요거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기억하셨다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좀 변형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근무 태도도 안 좋고 무단 외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갱신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통보를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뭐 장황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뭐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대한 그런 취지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케이스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계약관계가 원칙은 자동으로 당연히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끝나다 보니까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은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만료라든지 정년에 대한 통보는 당연퇴직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동으로 끝나는 건데 갱신이 되고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제 거절하게 되면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죠. 원래 해고는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갱신 거절은요,
원칙은 기간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고는 이제 당연히 정년까지 가는 건데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만료는 당연히 끝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고일 경우에 한해서 서면 통지를 두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나는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사용자 일방 의사로 해고했다. 이걸 서면 통지해 줌으로써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은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 필요성이 해고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원래 계약관계 끝나는 케이스가 기간 만료가 있고 해고가 있는데, 이게 차원이 달라본 거죠. 해고는 근로자 의사반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기간 만료는 원칙은 당연 종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미 근로자는 이제 나는 당연히 기간이 끝나면 끝날 수 있어, 이걸 알 수 있는 형태, 예외적으로 갱신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는 형태, 그런 거 주니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요, 이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해고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고려해 보니까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예상한 것이 아니다. 즉 근로기준법 2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 통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 하나.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27조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논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업 보시는 분들은 수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